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의의 주제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문장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평서문도 있고 의문문, 명령문, 기원문도 있겠지만 문장 중에서는 평서문을 기준으로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 평서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시작하느냐를 우리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장을 시작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겠죠. 일단 주어냐 주어가 아니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어라고 생각이 되면 주어를 끊어 읽어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주어가 아니라면 주어를 찾아서 주어가 나오기 전까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를 끊어 읽어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이 이론은 너무 쉽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러면 어려울까? 가령 이런 겁니다. 문장 시작의 첫 단어가 한 단어의 명사, 한 단어의 부사, 이렇다면 영어는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어든 부사든 주어를 읽기 위한, 부사를 읽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령 우리가 말하듯이 단어의 형태냐, 아니면 구의 형태냐, 아니면 절의 형태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주어나 부사에 우리가 길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길이가 달라져서 우리가 단어의 형태로 길이가 짧으면 읽기가 쉬운 거지만 구의 형태로 길어지거나 다양해지면 우리가 그 읽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론은 쉽다. 문장은 주어로 시작한다. 주어를 읽어보세요. 문장은 주어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주어가 나올 때까지 부사를 끊어 읽어보세요. 이 이론은 쉽지만 우리가 앞으로 영어를 하면서 주어를 읽을 때 한 단어가 아닌 여러 개의 단어, 다양한 형태의 주어를 읽는 경험을 쌓아야 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부사도 단어로서의 부사가 아니라면 우리가 전치사, 부정사, 분사, 구문, 접속사로 인한 부사, 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읽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다면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한테 단어로서의 주어, 단어로서의 주어, 단어로서의 주어, 단어로서의 부사,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구로서의 주어, 구로서의 부사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만약에 구로서의 주어라는 것은 당연히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혹은 동명사, 이런 것들이 구로서의 주어를 형성할 것이고요. 만약에 구로서의 부사라는 건 전치사로서의 부사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혹은 분사, 구문, 이런 등등등이 구를 형성할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절로서의 우리가 주어나 부사를 이룰 수도 있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오늘의 주제는 첫 단어가 to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문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를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첫 단어에 이렇게 to가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to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하나요? 하는 순간 1,
to라는 단어는 우리가 전치사라고 배우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부정사라고 배우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빨간색을 따라 보세요. 문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to인데 만약에 to가 전치사라면 당연히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서 이것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것이고 우리는 여기까지를 1차적으로 부사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뒤에 주어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전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파란색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만약에 문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to이고 이 to가 부정사 to라면 부정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타나고 이 동사의 성질만큼 읽어주면 이것이 1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돼서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돼서 거기까지가 문장의 주어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는 바람에 거기까지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가 되고 그 뒤에 주어가 나타나는 기본적인 전개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원칙 얘기만을 일단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문을 보시면 이제 첫 단어가 to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보면 첫 단어 to를 보고 이것이 전치사인지 이것이 부정사인지를 살폈더니 그 오른쪽에 남아있는 observe가 동사니까 우리는 이 to는 전치사가 아니고 부정사 to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다시 한번 영어는 단어요. 단어는 품사에 대한 개념이 선행돼야 된다. 가령 이런 거잖아요. observe가 뭐냐 했을 때 동사네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observe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관찰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하다. 만약 예를 들어서 뭐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면 동사 아니겠느냐 이런 식이니까 다시 한번 단어의 품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이제 원인 돌아가서 다시 첫 단어 to를 봤다. to 뒤에는 동사가 나왔다. 동사가 나왔으니까 부정사다. 그렇다면 만약에 문장을 시작하는 부정사는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서 주어가 될 수도 있지만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될 수도 있는데 문장 전체의 서술어 같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여기까지가 주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문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를 보니까 첫 단어가 여러분들 많이 보던 ing가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영어에서 여러분들 ing는 뭐라고 배웠나요? 라고 말하면 ing는 솔직한 얘기로 네 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ing부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것은 솔직한 얘기로 ing는 반드시 비동사를 만나서 어떠한 진행 시제를 나타내는 즉 문장의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를 우리는 제일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ing부터서 명사인 경우를 동명사라고 하는 거고요. ing부터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경우를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고요. ing 붙어서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문장은 주어냐 부사냐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에서 ing를 본다면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동명사냐 분사 구문이냐. 물론 가끔 현재 분사로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동명사와 분사 구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만약에 문장 시작의 첫 단어 ing를 만나서 동명사라고 느끼면 그 동명사가 주어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ing를 만나서 분사 구문이라면 그만큼의 분사 구문이 부사를 이룰 테니까 주어를 발견해 주면 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예문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파란색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단어가 보시다시피 ing입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첫 단어가 ing라면 1. ing 속에 있는 동사만큼을 일단 읽어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주어라면 동명사로서 주어라면 서술어가 뜰 거고 분사 구문이라서 부사라면 주어가 뜰 거예요. 그런데 지금 ing 속에 있는 타동사의 목적어까지 읽었더니 여기에 가령 다시 주어라면 서술어가 나올 거고 부사라면 주어가 나올 텐데 그도 저도 아니니까 뭐가 뜬 걸까요? 수식어가 뜬 거예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면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읽어서 수식어 하나, 또 from도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읽어서 수식어 둘. 그랬더니 드디어 이 문장의 is라는 것이 동사로서 무엇처럼 느껴지나요? 서술어처럼 느껴지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것이 주어고 수식어 하나, 수식어 둘 이렇게 주어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묻습니다. 어이, 문장 시작에 첫 단어 ing 그럼 지금은 뭐가 될까 하고 말하면 동명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것이 주어로 쓰였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첫 단어 ing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문장도 한번 보실까요? 이 문장도 보면은 다시 한번 문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를 본 거예요. 그러면 문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예를 들어서 ing라고 한다면 이것이 동명사가 돼서 주어일 거냐 아니면 이것이 분사 구문이 돼서 부사일 거냐 이제 우리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또 힌트 오른쪽을 힐끔 보니까 커마가 보이고 커마 오른쪽에 문장의 주어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여기까지가 부사 즉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표현을 하겠지만 동명사는 명사다운 주어다운 표현이 돼야 되겠지만 분사 구문은 부사다운 그런 표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 오늘은 또 to라는 단어와 ing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시작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평서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도 이제 이런
문장 시작의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전개하는 이런 강의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